반인 반신 조지 루카스는 신이다. 안녕하세요. 들을 사람만 듣는 스타워즈 팬 팟캐스트 우키 네트워크 우키넷입니다. 와. 자, 오늘 녹음 일자는 2019년 10월 26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쵸. 그죠? 네. 패널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패널 소개? 아, 패널 소개. 저는 가루칸이고요. 안녕하세요, 결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르켈입니다. 자, 이렇게 4명 고정 패널 소개했고요.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초빙해온 강사 2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질색 팔색. 네, 안녕하세요. 슈크림 리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고향은 터졌어요. 얼대란 시장님입니다.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주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스타워즈 왜 이 땅에서 흥하지 못하였나? 왜 한국 땅에서 흥하지 못했을까?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걸 한번 특집으로 해보자 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들과 한국과 미국의 정서 차이 뭐 기타 등등을 가지고 한번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사 국사 특집. 그죠? 슈민석의 슈민석. 그렇지, 타투의 1타 강사 슈민석의 슈민석의 특강. 특강. 좋아요. 진짜 잘 들어볼 거예요. 우선은 스타워즈가 미국에서 어떤 분위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흥할 수 있었는지, 왜 망했는지를 분석하려면 흥한 쪽을 가가지고 왜 흥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약간 그 미국에서 흥한 장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냐 갑자기. 오, 미국은 깊어지는데? 어떤 나라예요? 깊어지는데. 너무 그런 막 엄청 진지하게 그렇게 조사를 해온 건 아니고 일단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저기 이거 무슨 팟캐스트죠? 갑자기 막 알렉산더 해밀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얘네가 이제 유럽에서 미 대륙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개척한 백인들이 주류 사회를 이뤘잖아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얘는 유럽처럼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엄청 막 깊질 못해요. 역사가 근본이 없지. 근본 없는 그죠? 100년 전에 나라가 없었죠. 그렇죠. 몇백 근본이 년 없었지. 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죠? 한 역사 뭐 500년 되나? 300년. 아니야, 300년 넘었어요. 200년? 200년? 300년 안 되는구나. 그냥 1777에 서명했나 그랬을까? 그러니까 300년이 안 됐지. 1977인가 1979인가 그럴 저기 거야. 이거 무슨 1779인가 그럴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자, 1700년대 후반에 이제 네.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2300년 네. 됐지. 얘네가 그래서 한 1900년대 이후로는 나라가 엄청 부강해졌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부강해지고 막 과학기술도 있고 엄청 나라가 많이 좋아졌어. 근데 역사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1960년대부터 조금 약간 그런 콤플렉스 같은 거 있어서 나라의 그런 신화라던가 역사성이라던가 그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엄청 여러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뭐 미술사 같은 거에서도 막 그런 작가 하나 밀어주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어쨌든 여기서 끝내고 그러고 얘네가 그런 역사성이 과거에 많이 없다 보니까 미래 쪽으로 약간 그런 신화라던가 그런 스토리들을 가져오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요? 원래 얘네 뭐야? 우리 왜 저만 얘기하죠? 교양 있는 그 생각을 하고 팟캐스트네요. 있어요. 교양 있는 팟캐스트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역사 자체가 서부 개척이라던가 그런 개척 시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웨스턴 영화 같은 게 이미 굉장히 메이저하고 왜 저만 얘기하냐고요? 죄송 제가 미국을 잘 몰라서. 준비해 오신 게 있으니까 네. 뭐야, 얘기를 우리- 하시면 되죠. 왜 긴장을 하세요? 네. 네. 보태줄게. 처음 하는 일단 사람 해봐. 왜 그래? 진행 바뀌어서 그런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개척 서부 장르라던가 뭐 서부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메이저하고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카우보이들 영화들이 되게 이미 메이저한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뭔가 엄청 유럽처럼 깊은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막 화려했던 시절이 과거에 막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이 화려했던 시절이니까 네.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더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약간 그런 얘기를 꿈꾸다 보니까 SF 장르가 이제 흥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미국에서는 마련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돈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돈도 많고 경쟁해야 될 대상도 있고 하니까 60년대 이후부터 열심히 우주 개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근현대사의 미국이다 보니까 전쟁을 2차 대전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애초에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신의 미국적인 정신이라는 거는 개척 정신. 물론 밖에 이제 뭐 부수는 거? 그러니까 그 백인 중심의 개척이지만 어쨌거나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 그거와 그리고 자기들의 건국 이념, 자유평등 그거거든.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를 일단 앞세웠던 게 스타트랙이죠. 그렇죠. 그죠. 그거를 극한까지 끌고 들어가서 어떤 진짜 TV 미국적 시리즈. 그렇지 미국적 사상에 기본한 유토피아 사회를 만든 게 스타트랙이야. 미안해 트랙 팬들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이거.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 파이널 프론티어라고 하잖아. 음. 개척지를 우주로 잡고 그 행선연방으로 표현되는 자유적인 문화, 그러니까 미국 헌법 정신을 퍼뜨리는 거란 말이야. 미안해. 그게 60년대 후반이에요. 그죠. 그러고 전쟁이 끝나고 사실 사회적 그건 있었지 뭐 흑인 민권운동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잘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그건데 스타워즈는 근데 조금 다르게 봐야 돼. 스타트랙은 미래를 봤던 프랜차이즈가 맞아요. 근데 스타워즈는 미래를 봤던 프랜차이즈가 절대 아니에요. 스타워즈는 옛날을 봤던 프랜차이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도를 봐야 되는 게 스타워즈가 1977년에 나왔잖아요. 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어요. 75년도에 4.20이 함락되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시절이거든요.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는 과거로 퇴행을 시작한 거지. 스타워즈는 프랜차이즈. 과거로 퇴행을 하는 그 노스텔지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리우드를 지배하는 게 80년대잖아요. 그렇지. 레트로한. 네. 원래 노스텔지아는 3-40년 전을 좋아한다고. 스타워즈도 딱 그거예요. 3-40년 전을 재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30-40년대 전이면은 그렇지. 전쟁 막이었을 때. 전쟁 막이었을 때 우리가 잘 나갔던 시절. 그때 나왔던 TV 시리얼 뭐 플래시 고든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그대로 담습하고 있거든요. 그때 오프닝 크롤로 그 플래시 고든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SF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우주 활극 모험물 TV에서 따온 거란 말이야. 음악 스타일도 그래. 존 윌리엄스가 많이 모티브를 따왔어요. 그때 승전가 뭐 이런 거에서 따왔는데. 승전가. 진짜로? 그리고 그 베이더나 이런 걸 잡는 카메라 앵글 같은 것도 그렇죠. 다 되게 고전적이잖아요. 리펜슈타일. 그렇죠. 리펜슈타일 그 사람의 3제국. 이거 전쟁 영화라고 스타워즈. 전쟁 영화죠. 복고 전쟁 그 애초에 시작 그렇게 하잖아. 먼 옛날. 복고 영화야. 복고 영화. 그러니까 복고 영화. 좀 기분 더러울 수도 있는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맞아요. 그지? 그 감정 약간, 위에 세워져 있는 영화예요. 2차 대전을 이겼을 때 우리의 지금 패배주의에 젖은 베트남 전쟁 끝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미국인들에게 전쟁 직후 2차 전쟁 직후 승전국이었을 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영화였단 말이야. 애초에 디자인도 그렇게 됐잖아요. 제국은 3제국 누가 봐도 나치 3제국에서 에스테틱을 따왔고 반란군은 미군이야. 그렇지. 아이러니하죠. 봐도 그리티한 미군에서 이걸 따왔다면 컬러 스킴도 그렇고 색깔 그렇죠.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미군에서 따왔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히트할 수밖에 없었던 영화죠. 사실 정말 미국 사람들을 노린 영화고 노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본인이 미국 사람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뭐 노린 건지 아니면은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그걸 노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회적 배경에서 미국에서는 뜰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쨌거나 그런 효과를 받았을 테니까 미국인들은 77년 당시 미국인들은. 근데 한국에서는? 자,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에서는 이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뭐라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개봉 연도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때 개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쵸. 클래식 시리즈가 이제 아까 새로운 희망이 77년도 영화라고 하셨죠? 네. 미국에서는 70. 네, 우리나라에서는 78년도에 네. 개봉을 했는데 이제 78년도가 이제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제 박정희가 5, 6, 7, 8, 9대 중에 6대였나 7대를 하고 있을 때예요. 저기요,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그렇게 대놓고 웃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소리내서 웃어주세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받아들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시기였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독재 정권이 나오고 반란군이 나오고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고 부마항쟁이 올해 40주년이니까 79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YH 사건이나 부마항쟁 같은 좀 굵직한 이제 저항운동? 반자본주의 운동, 반정부 운동, 반정부들이 이제 크게 터져 나오기 직전 연도예요. 사실상 78년도면은. 그러니까 뭐 그다지 이제 제재를 하거나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픽션으로 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이었고. 그러고 이제 뭐 올림픽에 대한 계획도 이제 세우기 시작했고 슬슬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희망은 1년 늦게지만 나름 개봉을 정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영화가 전혀 개봉을 하지 못했죠. 제 시기에는 일단 제국의 역사 미국 개봉은 미국 언제인가요? 개봉은 1980년. 80년? 80년 하면 어떤 애냐? 한국에서는 1980년에 이제 5.18이 있었고 유신 정권에 의해서 계엄령도 선포되었고 또 막상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제국의 역습도 그렇고 한국의 상황도 그렇고 개봉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것만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한창 문화 검열하고 이제 음악 검열하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봉하지 못한 게 정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고 약간 그런 것과 맞물려서 외화가 너무 그때는 비쌌기 때문에 그죠. 수입 그쵸. 자체를 네. 조금 근데 못 솔직히 해오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정치적 외압으로 개봉을 못했다는 음모론이야. 그렇지. 음모론이야. 나중에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더라. 그냥 스타워즈가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우리는 오늘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어. 거예요. 끼워 맞추기 그러니까 하고 음모론 있다는 방송. 우리가 소름이다. 말한 이 외압은 음모론이에요. 네, 네. 절대 역사적 네. 사실이 역사적 아니고 사실은 그냥 단순해요. 팩트가 즐겁네요. 한국에 돈이 없었어요. 너무 비싸. 너무 한국에 비싸.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7편이 너무 히트를 치니까 8편 라이센스비를 엄청 높게 부른 거야. 그걸 낼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 한국 수입사 배급사 중에서 낼 수 있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못 가지고 온 거야. 못 사온 7, 거야. 8이 아니라 5, 6. 그래서 5편이 개봉을 못해요 아예. 그러고 언제 개봉했죠? 그리고 97년도에 스페셜 에디션 나올 때 개봉을 해요. 거의 어. 20년의 차이를 두고 개봉을 한 겁니다. 근데 뭐가 이제, 흥할 수 있었겠어요. 제다이의 귀환은 개봉을 하거든. 83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영화가 그때도 역시 87년도에, 제때에 못 87년도. 싸우고 밀리다가 결국 단물 다 빠진 87년도에 이제 또 87 어. 하면 이제 한국의 민주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항쟁이 있었고 이제 또 그렇게 딱 제6공화국이 맞드네. 시작한 시기예요. 어. 놀랍게도 그러네요. 제다이의 귀환에 나오잖아요. 그 독재자를 던지고 원자로로 집어던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던진 사람은 독재자의 사실상 오른팔인 사람이죠. 아니 오늘 며칠? 독재자의 오른팔. 고르시면 독재자의 오른팔에 아들이 갇힌 자리에서 네. 오늘 반인 반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러네. 어쨌든 그렇게 스타워즈스럽네요. 그러게. 네. 그리고 제다이의 정신없어. 귀환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87년도에 개봉을 그치. 했는데 아무래도 5편을 안 보고 6편부터 개봉하면 얘기가 안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렇죠. 그때는 이제 외화 개봉 수입을 그때는 조금 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나온 외화들이 백투더퓨처, 프레데터, 영웅봉쇄, 007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그런 거랑 전편 개봉 안 해서 뭔지 모르는
제다의 귀환이랑 그치. 뭔지 모르고 특수효과도 좀 떨어졌지 이미. 응, 그죠. 응, 그 그쵸. 시대에. 그쵸. 이미 어. 4년 전 영화니까. 제목부터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제다이가 뭐야? 연애를 만나는 나의 세계. 아 그때는 그냥 스타워즈 3 이렇게 개봉했을 걸. 그치. 네. 나중에 프리퀄 나오고 나서 아니야. 그 부제는 어. 79년도에 4편 에피소드 4 붙이고 재개봉했을 때 붙어서 이제 이미도 그때는 이제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개봉은 3으로 했을 거야 아마 그냥. 그리고 80년대 그 한국 영화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뭔가 멜로 드라마 위주의 그치. 그죠. 그런 영화들이 응. 좀 많이 개봉했고 그런 게 유행했던 시기기도 무거운 하고. 거. 음. 그 인권택 리즈 시절이더라고요. 그죠. 네, 인권택 그런 감독 리즈 네, 시절. 영화들. 그런 영화들.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네. 그런 이제 무거운 거. 그쵸. 좀 착잡한 것들. 네. 크리피하고. 그런 애. 그렇지. 그런 거. 한국식 크리피함 있죠. 한국식 크리피함. 그리고 이것도 정말 음모론인데 이건 약간 그 검색을 해봤더니 87년 7월 14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이제 대학 다니면서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했던 농담이 생각이 나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7월 15일에 태풍 셀마가 한반도에 아하. 상륙을 합니다. 아하. 개봉 다음 날에. 그래서 코스 폭풍인가요? 예. 보지 엄청난- 말라는. 이 나라 안 된다. 안될 땅인 거지. 또 태풍 뚫고 누가 가서 그걸 보나요? 태풍을 뚫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관객은 잘 모르겠고 서울 지역 관객은 한 10만에 가깝게는 봤다고는 나와 있어요. 제다의 귀환을. 네. 그치 왜냐면 네, 네. 2004년인가 2005년까지 서울 관객만 잡혔거든요. 음. 꽤 늦죠? 이런 나라예요? 조금 부끄러운데. 꽤 늦죠, 그죠? 2000년대가 좀 넘을 때까지. 부끄러운데 이 통계 그쵸. 수치가 네, 통계 한국은 좀 베이스가 그래요. 네, 지방 관객은 관객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처음 나왔을 때 서울 관객이 좀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4편 당신 1편이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까지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명맥이 끊겨버려서 2편을 개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외국은 사실 그때의 20대 막 10대였던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지금 20대 10대인 애들한테 막 아빠가 어릴 적에 엄마가 어릴 적에 봤던 거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없지. 그리고 이게 87년도 그쯤이면 그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극장이 많았을 때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 그치, 극장만 이제 맞아요. 집계가 됐던 이유도 서울에서 개봉을 하고 뭐 단성사라든지 그치. 아니면 이제 그런 옛날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지방에서 개봉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근데 뭐 그때면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영화에 대한 그런 새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도 유일하게 뭐 신문 광고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해주는 네, 그것도 뭐 텔레비전 광고를 예고편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화가 조금 유명합니다 정도로 뉴스 나올 같은 정도 데서. 맞아. 그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도 없었고 보통은 재개봉을 하는 거를 2달, 3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 뭐 제일 인기 있었던 영화라고 해도 몇 달 후에 하고 그러니까 맞아.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고 해도 바로 가서 영화관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없는 시대지. 특히 좀 여러모로 그 통로가 멀티플렉스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거- 단관 개봉만 하던 시절. 나는 옛날에 저는 이제 80년대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90년대의 극장이 어땠는지는 기억을 하거든요. 또 지방에 살기도 했고 진짜 그 신문 기사에 포스터 나오는 광고가 솔직히 전부예요. 진짜 영화 광고라고 하면. 대한극장. 그리고 맞아 포스터 안에 그 극장 로고 다 박혀 있어 이렇게 막 개봉하는 맞아, 극장 대한극장 뭐 무슨 극장이 나한테 기억나거든 그게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관 한 곳에서 영화를 한 편밖에 안 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스크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화관에 그러면 그 영화는 한 달 두 달 하면은 다음 영화는 그 영화 끝난 다음에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영화를 틀 수 있는 프린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서 다 돌고 그 다음에 지방을 돌게 되는 그치, 거예요. 그치. 그 우리나라 예전 드라마 중에 최수종하고 누구더라? 그 이승연이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그 강원도 지방에 있는 지방 극장에 나오는데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림도 이렇게 사람이 그려가지고 맞아. 맞아. 영화를 볼 수 있는 창고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무슨 극장은 뭐 예매 이렇게 되어 있는 포스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포스터에 있는 문구만 보고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야 돼. 그런데 가니까 뭐 내용이 그런 거래. 뭐 공화정이 어쩌고 공주가 기사가 공주를 지키고 이거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야라고 하고 내용을 또 들여다 보면은 뭐 반란군이 뭐 황제에 맞서서 사람들이 이게 요즘 시대에 이런 거 보러 갔다가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집에 갈 때 누가 붙어 있고. 뭐 남산으로 끌려간다거나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 좀 이상하지 않은가? 왜냐면은 그 87년이면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올림픽 하기 전이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뭐 문화생활이라는 게 서울의 진짜 중심지가 아니면 지방에서는 뭐 학교에 천막 같은 거 쳐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반공 영화 이런 거를 본다거나 이게 문화생활의 전부였던 때거든요. 반공 영화. 예, 그게 생각보다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뭐 가가지고 뭐 공산당을 때려 부수자. 아니면은 뭐 놀이장군 이런 거. 뭐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뭐 잘 살자 이런 게 음. 사실 아직도 87년도면은 이제 그쵸. 남아있을 메이저하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갑자기 뭐 공화정을 지키자 이런 영화에 쉽게 그게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했을 거야.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좀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약간 역사 사회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실제로 인프라적인 그런 면도 있고 SF라는 장르 자체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MBC에서 88년도에 스타워즈 2 그러니까 제다이의 제국의 역습을 신년 특선으로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옛날 뉴스를 이제 보다가 제다이 신술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스타워즈인가 했는데 진짜 스타워즈 2를 그 광고하는 경향 뉴스였나? 여튼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쳐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제다이 신술? 그 제다이 신술을 익힌 루크가 솔로 일행이 위험에 처한 걸 알고 베이더 장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줄거리 간략한 그걸 설명과 함께 신년 특선 우주 기지를 둘러싼 어쩌고저쩌고 전쟁하면서 그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실제 방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그렇게 국내에 들어오긴 했었다는. 네. 그게 의외로 그때는 꽤 그게 인기가 있는 주제였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뭐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발전해서 경제 개발을 이루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의 기조죠. 국시기 때문에 뭐 전국에 이제 뭐 무슨 뭐 과학학교라든지 아니면 과학보단 기술이라는 말 썼죠. 보통은 뭐, 그 당시에. 뭐 기술공업고등학교 이런 것도 많고 기술공업대학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기관도 많이 세우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과학 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를 이제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초기의 팬들은 그런 과학 붐을 이렇게 타지 않았을까? 그렇죠. 90년대 초반 우주로 뭐 나가자. 그때. 그러면은 이제 80년대에는 그 세종기지도 만들고 당시에 과학 기술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컸고 우주 시대에 대한 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우주 시대랑 미국이 생각하는 우주 시대랑은 좀 다르지만 좀 다르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우주 그래요. 붐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건 저도 기억나게. 그래서 당시에 이제 TV에서 방영해주던 스타워즈도 사람들이 우주선이나 뭐 우주 그런 메카닉 한마디로 메카닉 매니아들을 초기의 메카닉 매니아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창구였던 거죠. 지금도 그때 처음에 그 메카닉을 입문해서 팬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메카닉을 그런 이제 뭐 메카닉이나 우주에 관한 내용이 많았긴 했는데 배경은 그런데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좀 구멍이 많죠. 황금기를 추억하는 영화인데 그러게요. 황금기가 없던 나라에서 눈물이 추억할 나네요. 황금기가 당시 없던 국가에서 그게 개봉을 해봤자 어떤 그런 이제 정서적인 울림을 주긴 힘들었겠지. 공감을 얻기 힘들죠. 이제 한국에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추억하는 매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응답하라 일단 시리즈가 제일 제일 대표적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복고를 노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아.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추억하는 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때 시대에서 한 30년 전이라고 하면은 1950년대인데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추억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쵸. 국가의 아버지 이승만이 집권을 하던 시절이죠. 스스로를 짐이라 부르던. 그렇지.
그런 그치 정서적으로 한국 어떤 전쟁도 있었고. 울림을 줄 수는 없었겠죠.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라는 용어를 한국 언론들이 미국과 소련의 우주 진출 경쟁을 묘사할 때 스타워즈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레이건이 직접 네네네. SDI 구상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라고 하면은 영화 제목보다는 좀 더 미국과 소련 간의 국가 경쟁을 의미하는 그런 경향이 더 컸고, 이게 막 우리나라가 정말 그 당시에 민주국가였어도 사람들이 스타워즈를 봤을까? 하는 의문은 생겨요, 저는. 그런 정치적 배경을 다 떠나서라도. 아프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스타워즈 안 보잖아. 그건 맞아. 그건 지금도 맞는데. 스타워즈 안 보잖아. 그건 그러면 맞는데. 이제 클래식 얘기에서 넘어가서 프리퀄 때는 그럼 왜 또 안 됐는지 그때. 왜냐면 아니 근데 미국은 클래식 이후의 모든 스타워즈는 클래식이 그냥 뿌리라서 그건 거기서 그래요. 대물림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세대에서 그 클래식 시리즈의 팬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 또 이제 그 다음 세대 지금의 이제 뭐 청소년이나 어린이 층에 뭐 이렇게 또 대물림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행이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그런 세대를 따라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초에 그냥 이제 그치. 뭐 그리고 근본 없는 프랜차이즈가 돼버린 거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클래식이 굉장히 흥했었으니까 다스베이더의 뭔가 과거라던가 그 이전에 황제가 등장하기 전에 공화정이나 그 스타워즈 세계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 일단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프리퀄을 보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궁금해. 뭔지도 몰라. 오비완이 누구야? 오비완이 클래식 떡밥밖에 없는 시리즈에서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봐야. 그렇죠. 근데 일단 프리퀄 자체가 미국에서 엄청 이제 선풍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리즈의 부활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런 어떤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한국 뉴스에도 언론에도 되게 많이 보도가 되긴 했었더라고요. 스타워즈 1편 때문에 뭐 국장이 마비가 되고 뭐 이런 그런 간접적인 홍보 효과는 있었겠으나 그렇지. 그냥 과연 해외 토픽 정도로 끝나고 또 그런 것도 있어. 하필 또 프리퀄이 나왔을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가 또 한국 영화의 그거라서 황금기였어가지고 쉬리 막 나오고 쉬리로 시작한 올드보이나 한국형 이런 한국형 그렇죠. 블록버스터가 시작을 해서 막 그렇죠. 올드보이 뭐 살인의 추억 이런 굳이 스타워즈를 선택할 필요가 그쵸. 없었던 그리고 또 당시 그렇지 특히 또 프리퀄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굳이? 완전 그 당시 이제 완전 이제 한국 영화 사회 전체가 한국 영화 뽕에 취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막 올드보이 같은 맞아, 이런 작품성 높은 걸 만들어낸다. 국내 흥행 그렇지. 뭐 해외 할리우드에 수출. 돈 바르고 CG 떡 바른 막 스타워즈 같은 거 아니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막 엄청 관심이 있는 얘기가 아니었을 아, 거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때 또 반미 이런 것도 있었고 한창 네, 그때도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있었죠. 타이밍이 다 안 맞아. 약간 근데 나 그리고- 같아도 한석규 문소리 보러 가지. 그리고 그때 흥행했던 영화들을 보면 약간 그런 프리퀄처럼 그런 CG가 엄청 막 약간 SF적인 그런 영화들이 다 아니야. 좀 보니까. 액션. 아 그렇죠. 네. 액션 그때는 좀 뭐 정적인 영화가 더 흥행했던 것 같아 오히려. 아니면 뭐 그 막 첩보물. 감정을 막 이렇게 막 어.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창동. 스토리를 그치 장동. 이제 뭐 잘 써서 네. 뭐 그렇게 그쵸. 한다던가. 배우의 연기력 막 이런 거. 네, 근데 좀 스타워즈 이런 배우의 쪽. 연기력? 감본? 대사의 참신함? 감독? 연출? 모래가 싫어요? 아 지금 프리코팬 지금 누난 죽어나가. 천사예요. 쉴드 쳐봐요 빨리. 아못 치겠어. 프리퀄 최고의 명대사. I hate Sam. 난 모래가 싫어요. 머리가 싫어요. I hate you. 그놈들이 싫어요. 널 사랑했다. 누난 천사예요? 아 그쵸 이런 대사로 이런 대사로. 어떻게 쉬리와 이창동을 올- 이깁니까? 올드보이와 당시 진짜 살인의 추억 이런 게 나오던 시절. 그런 거 나오는 어떻게 시절이라고 봉준호를 이깁니까? 조지 루카스 주제. 금자씨 이런 거 나오는 시절이라고.
특히 이겨. 노스카 있어? 네. 없잖아. 네. 참 여러모로 참은 잘 안 맞네요. 그죠? 그치. 당시에는 아니 뭐 2000년대 전 얘기지만은 이제 스크린 쿼터제를 이제 하기 전에 네, 스크린 네. 쿼터제를 쟁취해 나가기 위한 영화인들이 뭐 삭발도 하고 맞아요, 시위도 맞아요. 하고 이런 시기 좀 맞아요. 지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배송되는 외화를 보는 게 조금 매국으로 조금 매국이- 느껴지는 맞아. 조금 매국이었어. 그런 거를 어.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나 아직도 기억해. 그 스크린 쿼터. 그 2000년대 초는 맞아. 1인 시위 진짜 많이 했어요. 배우들이.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배우들 또 많이 이제 하죠. 주한 미군에 반하는 네. 그런 네. 반미 운동도 굉장히 좀 마지막으로 피크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조금 그것도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으로 네, 국뽕이 그때. 여기까지 그렇죠. 나와. 그죠. 그치. 월드컵으로 그때 한참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치. 직배송되는 미국 영화는 조금 그치, 미국 영화 어리던 시절이었어요. 보기도 좀 그러니까 애초에 미디어에서 미국 영화를 집중을 좀 안 해줬어 애초에. 네네 음. 그죠. 네, 애초에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분위기 자체도 네. 개봉을 하는지 마는지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좋은 호재가 없네요.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호재가 나올 때마다 없네요. 뭐 약간 정치적 상황이 안 좋고 뭐 사회문화적 사회가 상황, 안 좋- 사회 한국이 못 상황도 따라가. 안 맞고, 네. 그러니까 국민 정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어긋나는 그리고 그런 막 느낌이에요. 외국 영화들도 액션 뭐 이런 거는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약간 이건, 스페이스 터미네이터라던가 차라리 뭐 그런 거라면은 조금 사람들이 뭐 보고 로키 뭐 이런 거는 좀 보고 그랬을 텐데 이건 또 이거는- 스페이스 오페라라도 네. 막 정말 그렇게 짜릿한 그런 액션은 또 아니고. 그리고 영화 네. 자체도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모르겠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임무가 있다면서 어디를 가고 있고 맞아, 갑자기 들어가면- 이야기에 중간에 갑자기 내던져진 기분이라는 말이죠. 관객으로서는 저는 맞아요. 루카스 영화가 좀 전형적이지 않은 맞아요. 이야기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긴 서사시가 있고 그 어떤 시점에 한 2시간 반 정도로 연출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의 시작 부분에 내던져진 기분이라서 맞아. 네, 영화 프리퀄이 좀 그런 게 보고 있어요. 한 20분 만에 뭔 소리 하고 나가는 관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맞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역사책의 한가운데 갑자기 뚝 던진 거야 나를. 그쵸. 그래서 응? 난 근데 그 역사를 몰라. 그 이전에 그걸 몰라. 앞뒤를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던져져가지고 갑자기 10월 26일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한다고 쳐봐요. 갑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갑자기 총소리 내가 내고. 내가 뭘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안가에 브루시마스에서 갑자기 갑자기 무역 연합이 어쩌고 해봤자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짧게 뭐 얘기하긴 했지만 그 우주 개발 정책이라는 게 한국의 우주 시대랑 미국의 우주 시대는 좀 다르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쯤 와서야 이제 막 우주선 뭐 이렇게 위성을 올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미 미국은 69년도에 사람을 달에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을 달에 보내고 막 70년대, 80년대에 막 우주 왕복선 4개씩 제작해가지고 막 쏴 올리고 최초의 우주정거장 만들고 약간 그런 우주 그런 개척. 네, 개척 그죠. 같은 거를 소련이랑 같이 경쟁하면서 해나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SF 장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뽕을 맞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100년 후, 200년 후에 반드시 저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약간 국뽕 영화적인 성격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그 레이건이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의 그런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스타워즈라고 표현을 할 만큼 당시에는 진짜 국운을 걸고 그러니까 제1세계와 제2세계가 그러니까 제2세계를 걸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시대였어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그건 반대로 뭐 미사일 전쟁 같은 것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죠.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 대륙도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 백인의 입장에서 빈 땅에 물론 거기에 있었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빈 땅에 들어가서 아 진짜 마음에 그렇죠. 안 들어. 안 진짜 마음에 안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여기 딱에 줄 거 놓으면 여기까지가 텍사스, 여기까지가 루지애나 이런 식으로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미국 그 우주라는 게 저쪽에 소련이 있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아무데나 가면 자기네 땅이 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워즈가 파이널 프론티어. 갑자기 우주선 타고 어느 궤도로 딱 날아가면은 어디에 딱 와 있고 이게 자기네들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쵸, 사람들 외계인들이 다 영어 그렇죠. 쓰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지 열심히 일해서 새마운동 하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 운동 다음에는 또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도 남극에다가 세종기지 만들고 그 다음에는 90년대에는 또 무궁화를 쏴가지고 또 위성도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뭐든지 열심히 뭘 해야 돼. 맞아. 아니 그러니까 눈을 하늘로 올릴 그렇죠. 때가 아니었던 거야. 맞아. 어차피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우주라는 존재가 뭐, 정복의 그렇죠. 대상이 아니에요. 그치. 잘 하늘로부터 살아보세. 풍요가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정복할 그치. 대상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인권택이 나오고 그런 시절에 딱 그런 시절에 하는 거야? 그러니 인권택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문명 발달 수준의 차이대로 그렇죠. 그런 거야. 너만 돈이야. 그런 돈이 문제야. 맞아,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러면 시코는 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린 잘 살아. 그래, 자, 그랬어. 자, 이제 이제- 잘 살게 됐어. 아니 자, 왜냐 아니 말했잖아요. 이게 뭐 뿌리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는 없어요. 6개나 나왔어. 근데 7편을 보래. 그래. 누가 봐? 제목이 7편인데 야, 마블은 잘 보더라. 아니 마블은 마블은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그래, 하는 마블은 게 이미 잘 살 때 나왔구나. 그런 것도 있고 마블은 되게 코믹스라든가 그런 것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리부트를 되게 여러 번 하잖아요. 그 회사들이 마블은 리부트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 마블은 리부트 한 번도 안 해요. DC가 한 거였나? 리부트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마블은 왜 영화가 성공적이었냐면은 정정보도 빨리. 이미 잘 팔릴 만한 캐릭터들 뭐 스파이더맨 대표적으로 그렇지. 스파이더맨, 엑스맨 이런 애들은 이미 판권이 다 넘어갔어. 다른 회사들한테 다 팔아서 다 넘어갔는데 쩌리들만 남은 거야 자기들한테. 영화하기 힘든 쩌리들. 아이언맨 뭐 헐크야 뭐 캡틴 헐크는 여러 번 팔리긴 했는데 그때도 영화가 다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음. 상태였고 헐크,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런 쩌리들 코믹스도 잘 안 팔리고 인기도 별로 없는 쩌리들 그럼 얘들 영화를 만들게 얘들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약간 잘 팔릴 만한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그래서 잘 액션이라던가, 팔린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그 음. 캐릭터 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담감 없이 볼 수 있었고 부담감 없이 그냥 새로 거봐 시작하는 결국에는 시작할 때 흥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거다. 그렇지 이거야. 시작할 그리고 때 얼마나 일단은 잘못했어. 마블은 처음에 아이언맨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망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되는 거 계속- 어벤져스가 흥해서 나머지도 어, 흥하면 솔직히 그러니까. 뭐 나머지 솔로 영화 누가 봤냐고. 봤는데 특히 캡틴 아메리카 누가 봤습니까? 아저 완전 좋아한대요. 저 완전 그래요? 좋아하는데 저 제일 영화관 좋아하는데 갔어요? 한국에서? 흥했어요. 그래 이거 봐. 영화관 가서 아무나 그거 꽤 몇만 인기 몇만이었지? 있었어요. 캡틴 아메리카? 그 퍼스트 어벤져 때는 저도 그거 되게 재미없어갖고 안 그거 봤는데. 되게 극장 관객 적었어요. 포스터. 근데 저는 윈터 솔저 때 완전. 윈터 솔저 때는 윈터 윈터 솔저 솔저는 애초에 좀 영화를 잘 다르죠. 만들었어. 그거는 음. 그 영화를 잘 만들었고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블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시작이 중요하다니까. 사실 그걸 한 번에 다 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을 걸. 이게 사실 그 마블 캐릭터들은 우리가 그 캐릭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대. 그런 거를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잖아요 친절하게. 근데 스타워즈는 그냥 내 던진다니까. 얘가 오비안입니다. 그치. 오비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요. 그쵸. 마블은 솔직히 캐릭터 모르고 봐도 그냥 어벤져스 딱 보면 그냥 돼. 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마블 영화는 캐릭터를 스타워즈와 좀 다르게 쓰거든요. 보면은 걔들은 도구로 써 캐릭터를 그냥. 그러니까 얘의 동인이 뭔지 얘의 뭐 역사는 뭔지 얘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돼. 그냥 때려 부순다. 그냥 그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때려 부수네 재밌다 끝. 예 끝.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되는 거야. 사실 그 크게 이해가 잘 안 크게 몰라도 그냥 누가 재밌대 하고 따라가서 보면은 재밌어. 재밌어 사실이에요. 그렇죠. 재밌어요. 재밌고 액션도 막 풍부하고 막 아니, CG 근데- 블록버스터. 네, 말도 안 되긴 하잖아요. 막 군수업자가 갑자기 자기가 히어로가 정의감에 돼. 불타올라가지고 막 이재용이 그쵸. 삼성맨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헬로우 솔직히 빅스비.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스타워즈가 낫죠. 왜냐면은 그 파드메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민주주의가 죽는군요. 이런 좀 철학적인 대사도 한번 해보고 조지 루카스지만 어쨌든 그런 체제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스타워즈에는 나름의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마블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창조해 나가잖아요. 그 캐릭터들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캐릭터들의 어떤 동인과 그런 것들을 위해 세계관이 새로 창조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고 별로 그런 별다른 깊은 이해의 요구하지도 않아요. 네, 사실. 그런 단계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실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영화관 가서 진짜 딱 한 편 보고 나오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볼 수 있고 영화가 어쨌든 연결되긴 하지만 세계관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여기가 여기랑 전쟁을 해서 막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공화정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캐릭터의 서사에 연결되는 다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캐릭터 서사대로 가도 영화 다른 영화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 서사로 이어지는 캐릭터의 변화를 다루자. 마블 영화는 서사로 이어지는 캐릭터의 변화를 안 다루고 사람들이 그냥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에 의지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요.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울트론 보면서 느꼈거든. 분명히 아이언맨 3에서 토니가 되게 각성해서 사람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인간이 다시 돼 있는 거야. 그쵸. 똑같은 인간이 그치. 돼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얘들은 그냥 관심이 없구나 서사에. 그냥 그러니까. 얘들은 사람들이 아이언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영화에서 구현을 해내는구나. 내가 그거 보고 마블을 딱 손절했거든. 근데 그러다 그러니까 물론 장점은 있지. 그 영화만 봐도 그냥 평소에 그냥 내가 들었던 말만 듣고 그쵸. 영화관 쫄래쫄래 가도 대충 이해가 되니까. 그냥 TV에서 그냥 영화 채널에서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것만 들면은 딱 가서 봤을 때 앞에 거 하나도 안 봐도 이해되고. 그쵸. 근데 이제 스타워즈는 어떤 이제 좀 긴 호흡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빌런이나 문제점이 한 편당 하나씩 발생을 하잖아요. 마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원샷이지. 프리퀄을 들고 보면은 주인공이 썩잖아요. 주인공이 이제 빌런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게 그쵸. 되게 긴 호흡으로 그쵸. 가고 그러고 클래식까지 가면은 그 빌런이 다시 또 리뎀션 되는 그런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쵸. 어떤 영화- 캐릭터들. 스타워즈는 영화 호흡이 길어. 3편에 그쵸. 걸쳐서 변화를 보여주고 네, 그렇게 전에 것까지 합치면 또 그렇게 캐릭터의 단계를 깊이를 길게 두고 만들어 나가는 작품이 스타워즈다 보니까 이렇게 마블처럼 한 편 보고 치울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공이 썩어가는 과정을 봐야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것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죠. 그러네. 호흡의 길이가 다르네. 호흡의 길이가 다르네. 그러니까 1, 2, 3편을 마블에선 한 편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 한 편으로 해서 그냥 다 내보내는데 우리는 1편, 2편, 3편을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3편에서 이어져서 또 4, 5, 6이 나오고. 그렇지. 그러고 그런 보니까 게 있어. 시퀄 이제 왜 안 흥했는지 알 것 같아. 4, 5, 6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도 너무 많고 이걸 4, 5, 6을 어떻게 감독들마다 막 재해석해서 해놓은 것도 많고 오마주도 많고 막 뭐 대사 뭐 스타워즈의 전통을 따라서 뭐 배드필링 그것도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1부터 6 에피소드까지를 다 본 사람이 아니면 뭐랄까 온전하게 재미를 느끼기가 좀 50% 정도?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저 라제 정말 좋아했는데 6편을 보고 나서 간증 시간. 잠시 참회의 시간이라서. 잠시 간증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자매님 그래서 6 에피소드를 안 보고 라스트 제다이를 보셨었는데 자, 6 에피소드를 보셨다. 그렇지. 드디어. 그러고 6에피소드를 드디어 봤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한솔로 영화도 그렇게 막 재미있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6편을 보니까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미장센이라던가 가져온 그런 내용들도 많고 막 스토리 같은 거를 좀 복잡하게 꼰 것도 많고 난 그 스론룸에서 루크랑 베이더랑 이렇게 그러니까 라세의 대결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진짜 머리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약간 처음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랑 대립해서 이제 하는 싸움이잖아요. 6편에서는. 근데 그거를 8편에서는 둘이 같이 싸우는 막 그런 걸로 꼬아서 만들어버렸고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그 BB-8이 나중에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ATST. 그거를 타고서는 어, 이렇게 어. 평평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오마주였고 약간 그런 것들이 보다 보니까 그쵸. 1편에서 누난 천사예요 하던 애가 애를 봤어야 3편에 시스의 복수에서 그죠. 널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오비안에 절절히 공감하면 그럼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호흡이 6편에서 길다니까. 그러니까 6편에서 하모니카 부는 바이더를 보면서 이제 또 그렇지. 피눈물 한 번 더 그렇지. 흘리고 그렇죠. 파드메가 그에겐 아직 선한 면이 남아있다. 맞아, 이거를 할 때. 6편을 보고 그쵸. 나서 이제 3편을 보면 이제 이제 가슴이 오열을 찢어지는 하고. 그 맛이 있는 건데
아 참 여러분 스타워즈 보세요. 진짜 호흡이 그래 생각하면 진짜 호흡이 길어요. 그쵸? 마블 영화 호흡으로 생각하면 1, 2, 3편이 아마 한 편으로 그냥 나왔을 거야. 그래. 마블 영화 느낌으로 했으면 1, 2, 3편이 한 편으로 나왔을 거고 4, 5, 6이 또 한 편으로 나왔을 거야 아마. 아 저는 어. 그 말이 되게 조지 루카스가 한 말인가. 스타워즈는 뭐랄까 시적인 영화라고 하잖아요. 조지 루카스 한 말은 아닐 거야. 누구지 그거? 누가 어떤 분석한 누군가가 한 말이야. 작가가 한 말. 난 어. 그거 왜 조지 루카스로 알고 있었지? 그래서 하여튼 그냥 밈 됐어 지금. 어. 그것도 일종의 밈이 됐어. 영화 감독. 시 같다는 말이 되게 그러니까 시 같은 영화라는 그 말이 되게 항상 영화를 그걸 스타즈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이 쭉 이어져야 한 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길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시리즈라는 거. 다 그러니까 봐야 그게 된다. 결론. 그 점이 정말 매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벽이 높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 한국 사람 성격이 좀 안 맞아요. 그죠. 우리 빨리. 빨리 해야 빨리 빨리 타락하고 빨리 리뎀션하고 빨리 죽고. 다 죽어야 돼 일단 빨리. 그래서 약간 캐릭터의 변화라던가 그러니까 한 캐릭터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화를 진행하면서 바뀌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금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한국하고 안 맞아. 안 맞았어. 이 땅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그쵸. 그냥 우리끼리만 파는 걸로. 정서적 이게 우리 같은 좀 이제 마이너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라고. 나 좀 찬찬히 생각해봤는데 나 왠지 그냥 한국에서 흥하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한국에서 아니야. 흥하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약간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닐까요 지금? 좀 감성이 주류 감성이 정서적, 아니야, 내가. 문화적, 정치적 등등으로 안 맞았다. 주류 네. 대한민국의 안 주류 맞았다. 감성이 아, 아니야. 자, 안 맞았다. 이 땅에서 스타워즈가 네, 흥할 우리는- 수 없었던 이유. 우리 안 맞고요. 그냥 안 맞았다. 결론 패배주의.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그렇다. 안 될 것이다. 네. 앞으로도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적폐단. 한중단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해보자가 답이고. 한중단끼리 조금 해봅시다 어떻게. 결론이 대만 가자. 다단계. 결론 대만 대만 가자. 가자. 결론 대만 가자. 대만 가자라는 대만 결론으로 가자. 오늘의 방송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보고 우리가 알아서 잘 살면 돼. 그렇죠.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 맞아. 각자 노생이야. 구 에피소드 알아서 해외 가서 보고 옵시다. 그래요. 그치? 각자 그래요. 노생이야. 부 유출하자. 이게 이게 나라냐? 이게 단결해야 되는데 안 되네 이게 참. 사회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조국에 대한 마지막 조국에 복수. 대한 마지막 불평 보러 해외 가고. 외환을 유출해주겠어. 정말 치졸하다. 해버리자. 그거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개인의 행복이 앞서야죠. 그렇지. 맞아요. 우리 그 사회계약론 배우잖아. 이럴 수가. 뭐 하는 퍽이야 여기. 지금 자, 뭐 하는 그럼 이제 fak이었죠? 더 반체제적 발언 하려다가 참았어 지금. 참으세요. 개인 계정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자 어쨌거나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클로징 멘트도 하실래요? 아까 했는데 아까 님들이 계속 했어요. 말을 했잖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페이드아웃 할까요? 점점. 그래. 좋아요. 점점 네, 이렇게 네, 소리를 네. 줄여 네. 꺼. 이게 오.